여러분, 아픔과 괴로움의 차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양한 답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아픔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 비롯되는 아픔과 달리 괴로움은 상당히 주관적이어서요. 아픔보다 견디기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오직 한 가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상황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가지는 순간 놀랍게도 우리 안에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 영향으로 인해 마음의 평정심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막막한 상황에 놓였을 때 긍정적이고 행복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에서는 실제 행복할 때와 동일한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일상 속에서 연습하고 또 상상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지점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청산뉴스에서 모신 분은요. 생각의 틀을 깨는 창의력에 대한 흥미진진한 강연을 들려주실 분입니다. 박성기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하셨나요? 저는 여기서 나는 창의적이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나는 창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가 지금에 와서 나는 창의적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면서 알게 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부에서는 이것이 창의력이다. 그리고 2부에서는 창조적인 일상을 만들자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창조 굉장히 어렵지만 궁금했던 이야기들인데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박성기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생각게임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성기라고 합니다. 생각게임이라는 회사는 창의력을 특화시킨, 창의력 교육을 특화시킨 전문 교육 회사고요.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마치 굉장히 똑똑한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는 뭐 심리학을 전공했다거나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사실 그런 분야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굉장히 평범하게 살았고 또 수동적으로 일을 하고 물 흐르듯이 그렇게 인생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창의력이 이런 거구나. 그전엔 전혀 신경도 안 썼던 창의력, 생각, 두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회사도 설립하게 됐고 또 이렇게 강연과 코칭,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 전에 제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에 뭐가 보이시나요? 여기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예요. 제가 회사를 설립하기 1년 전부터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파견 근무를 했었고요. 이곳에서 저는 이제 해외 영업을 일을 했습니다. 해외 영업하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굉장히 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굉장히 좋은 기회로 회사에 입사하면서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만 영어를 써도 일을 하는 데에 큰 지장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과는 좀 다른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다양한 직업들을 많이 봤고요.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나는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턴을 할 때 그냥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지냈던 인도네시아 시골에는 그런 신호등 체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유턴을 할 때 굉장히 건너편 차를 눈치를 보면서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유턴하는 장소에 사람이 한두 명이 서 있어요. 그래서 건너편 차를 막아주고 또 그 차가 유턴할 수 있도록 방향을 지시해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한 100원 받고
막 그런 일을 하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또 하나의 직업으로서 인식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일을 보면서 다양한, 제가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정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구나.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제 안에 뭔가가 되게 꿈틀거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나도 지금 이렇게 답답한 일을 하지 않고 조금은 더 즐기면서 뭔가 나를 충족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그만두고 퇴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실 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창업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지금의 이제 생각게임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준비를 하면서 저의 이제 창업 멘토가 이런 문제를 저에게 줬습니다. 보시면은 뭐 간단해요. 간단한 방정식 문제예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우는 12,000원을 가지고 있었고 현진이는 15,000원을 가지고 있었다. 두 친구가 같은 책을 한 권씩 산 후 남은 돈을 비교해보니 현진이가 가진 돈이 진우가 가진 돈의 2배가 되었다. 책값은 얼마인가? 사실 이 문제를 중학생한테 보여주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풀 거예요. 왜냐면 XY 방정식 문제니까. 하지만 30살이 넘고 제가 이제 직장에 오래 다니면서 생각하는 틀이 확고하게 좁아진 사람한테는 이 문제도 굉장히 막막해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제가 훈련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막막해서 풀지 못했지만 오늘은 못 풀어도 내일 다시 도전해보고 내일 만약 못 풀면 내일 모레 다시 도전해보면서 계속 조금씩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를 만든 것 같아요. 생각하는 방법을 계속 바꿔나가는, 기존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조금 다른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이게 창의력이구나, 이게 생각하는 힘이구나. 생각하는 힘의 어떤 능력은 처음에는 풀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도 조금은 더 오래 고민하고 조금은 더 넓게 생각하고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하면은 언젠가는 풀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창의력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생각의 임계점을 뛰어넘는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사고방식을 바꿀 일이 많지 않죠.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요? 이따 점심에 뭐 먹지? 뭐 저녁에 뭐 먹지? 친구랑 만나면 뭐 하지? 또는 주말에 뭐 하고 놀지? 이러한 생각만 하고 사는데 아까와 같은 이제 방정식 문제를 마주하면서 거의 생각의 끝까지 가보는 그런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풀기도 했지만 풀지 못하면서도 그 정답을 마주하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못했구나. 하지만 중학생 때는 잘 풀었는데 그 머리는 다 어디 갔나. 막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창의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창의력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창의력, 천재, 이런 류의 책들, 그리고 강의도 많이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처럼 강연도 많이 들으러 다니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다양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제가 흡수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창의력 교육 전문 회사인 생각게임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이렇게 강연과 강의, 또 코칭과 컨설팅, 온라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청년들을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라는 고민 끝에 가장 간단한 창의력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창의력, 천재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누가 떠오르세요? 약속했나요? 다 같이 아인슈타인이라고 동시에 말씀하시고 또 누가 있을까요? 에디슨, 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굉장히 유사하게 알고 있는 천재들이 있죠. 창의력 하면 그런 분들이 떠오르고 세상에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분들이 떠오를 거예요.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서 이런 분들을 뽑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 에디슨, 살바도르 달리, 뭐 세종대왕, 바흐, 셰익스피어, 빌 게이츠. 창의력 또는 천재 하면은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많은 일들을 해왔고 어떠한 면에서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이분들 때문에 창의력 또는 천재에 대해서 너무 거리감을 느끼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나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뛰어난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외에도 창의력 천재하면 떠오르는 사람으로 TV에 많이 나오는 신동엽 이런 사람들, 개그 천재, 뭔가 야한 농담의 천재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죠. 또 뭐 애드립의 천재, 이수근 막 이런 분들, 그분들도 굉장히 천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업적이 위대한 분들과 동시에 그냥 우리의 주위에서도 볼 수 있는 그렇게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제가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이분들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런 고민과 분석을 해보니까 이걸 알게 됐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분들 한 명 한 명은 다 새로운 생각을 만들고 있어요.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었지만 그 이전에는 사실 뭐 몇천 번의 실패를 많이 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새로운 생각을 계속 수천 번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신동엽과 같은 경우도 본인은 그런 야한 드립을 고등학생 때부터 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잘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궁금할 수도 있어요. 대체 새로운 생각이 뭐냐? 생각은 생각이지 새로운 생각은 뭐냐?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존 생각 대 새로운 생각. 지금 내가 기존 생각에 갇혀서 살고 있는지 또는 새로운 생각도 계속 하고 있는지 한번 각자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존 생각이 뭔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이런 거죠. 생각하다 할 때 기억하다, 걱정하다, 떠올리다, 돌이키다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생각이 많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과연 그 생각이 정말 면밀히 분석하면 뭘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뭐 걱정하고 있는 거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떠올리고 있는 거고 기억하고 있는 것. 물론 제가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건 새로운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만 새로운 생각을 이해하려면 기존 생각도 알아야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새로운 생각이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창조하다, 창조하는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머릿속에서 창조적인 생각,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그전에는 이 범주 안에서만 생각했다면 이제부터는 이 범주 밖에서 생각해보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을 새로운 생각이라고 정의했고요.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께 문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 더하기 1은 뭘까요? 그냥 말씀하세요. 아, 그렇죠. 제가 너무 강요했나요? 1 더하기 1은 2죠. 뭐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살아왔고. 하지만 이때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한 걸까요? 새로운 생각을 한 걸까? 기존의 생각을 한 걸까? 아마 대부분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답을 기억한 거죠. 돌이킨 거고 뭔가 떠올린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기존의 생각을 던진 거죠. 하지만 똑같은 문제도 초등학생한테 내면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그들은 아직 1 더하기 1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니까, 수학을 잘 모르니까
조금은 더 새로운 생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동시에 두 번째 문제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1 더하기 1. 예. 그렇다면 2 말고 또 무슨 답이 있을까요? 창문. 또 약속을 하셨나 보네요. 네. 또 창문 말고 또 있을까요? 쉽지 않죠. 네. 만약 제가 시간을 더 드리고 더 오래 고민하도록 하면은 아마 계속해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미있게도 창문 준비했고요. 네. 또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M&A. M&A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기업이 합쳐지는 그런 경영학적 용어고요. 하나의 회사와 하나의 회사가 합쳐지는 인수합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1 더하기 1을 가지고 회사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도 말한 분이 계세요. 야근. 이해되시나요? 1을 이제 워크로 본 거죠. 이제 발음 그 자체로 보면서 1에 또 1이 더해지면 야근을 하고 괄호 월화수목 금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제가 또 강의와 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똑같은 1 더하기 1이라는 문제 속에서 누군가는 2라고 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창문, 또 M&A, 또 야근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재미있는 또 다른 답변으로는 별자리를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1 더하기 1 그 그림 자체가 별자리 같대요. 굉장히 생뚱맞죠? 저는 근데 이런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똑같은 걸 보고 누군가는 너무 생뚱맞더라도 다른 걸 생각했다는 거죠. 만약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1 더하기 1의 답을 100개까지 만든다면 과연 100번째의 답은 얼마나 해괴망측할까? 네. 100번째의 답은 정말 숫자하고는 무관하게 무관하고 어떠한 영역을 깨어낸 그런 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생각 게임을 하면서도 창의력 100배 키우기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1 더하기 1의 답을 100개까지 만들어 보는 거죠. 강제적으로 100개까지 만들면은 정말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사용하게 되는 거죠. 기업 또는 뭐 별자리, 자기의 영역 안에서 다양한 생각을 시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일한 것을 보고 새로운 생각을 창조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 여행을 가지 않아도 되고요. 뭔가 책을 보지도 않았어요. 어떤 제가 이론을 가르쳐 드린 것도 없고요. 단지 그 전에 항상 알고 있던 1 더하기 1은 이다 에서 이제 한 번 더 다른 생각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 답은 또 뭐가 있을까? 또 세 번째 답은 또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보는 시도를 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천재, 창의력 이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고 보면 정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키우는 환경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독서, 여행, 운동, 음악, 호기심, 명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창의력을 키우고 또 다양한 사고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떠한 한 인물을 보면서 이런 독서, 여행, 운동, 음악, 호기심, 명상하고는 상관없이도 그렇게 창의력을 발휘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스티븐 호킹.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물리학계에서는 큰 업적을 이룬 인물이에요. 아인슈타인 이후로 가장 영향력 있는 물리학자로 손꼽습니다. 이분이 올해 2018년 초에 별세했는데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고정관념을 깼어요. 딱 보면 알겠지만 이분은 루게릭병에 걸려서 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않아요. 말 그대로 아까 언급했던 독서, 여행, 뭐 운동, 음악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제약이 걸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블랙홀에 관한 굉장히 큰 이론을 만들어냈고 물리학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책도 많이 써냈고 저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또 새로운 환경에 놓이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큰 업적을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동일한 것을 보고 계속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면은 저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명심할 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천재만 제가 언급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뭐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하냐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는데 남들 그러니까 그렇게 천재, 창의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냥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어제의 나보다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눈에 띄는 똑똑한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아, 나는 저만큼 창의적이고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서 낙담하는 게 아니라 단지 어제 또는 뭐 1년 전의 나, 또 10년 전의 나 하고만 비교하면서 그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깨달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도 그렇고 어제보다 새로운 생각을 한 개 더 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러러보는 뭐 천재, 창의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처럼 되고 싶으면은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이 뭘 해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비교하면서 아, 그 사람들은 어제보다 하나 더 생각했고 내일은 또 하나를 더 생각하고 그렇게 꾸준히 1년 동안 해냈던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있지만 이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이따 점심에 뭐 먹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강연에서 이것이 창의력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조금은 1 더하기 1을 가지고 2가 아니라 또 어떤 답이 있을까? 나만의 답이 뭐가 있을까? 누가 들어도 정말 새롭다 라는 생각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꾸준히 끊임없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할 뿐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명언을 보고 아, 이 사람이 굉장히 겸손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타고난 천재고 엄청난 사람인데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응원을 주기 위해서 저런 말을 남겼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정말로 저게 맞더라고요. 그냥 똑같은 문제를 보고도 그냥 이거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오래 고민하고 조금 더 넓게 바라보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는 생각하는 시간을 투자하면서 아,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주의 신비를 발견하는 그런 창의력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전보다는 더 새로운 생각을 하나는 더 만들어 보면 좋겠고요. 이게 바로 창의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부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창의력이다 라는 주제로 강연 들어봤는데요. 이번 순서는 강연자의 삶에 영향을 끼친 인생책을 소개해주는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책 준비해 오셨나요? 제가 준비한 책은 이제 바보 빅터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저 자신에 대한 조금 믿음을 가지게 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책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책에 거표제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바보로 살았던 멘사 회장의 이야기. 이 안에 있는 주인공 빅터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본인이 바보라고 생각해서 IQ 점수도 낮고 바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삶을 비참하게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아, 내가 알고 보니까 바보가 아니었구나. 우연한 계기로 그걸 알게 되면서 그의 삶이 또 살아가는 태도가 많이 변화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생각과 믿음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창의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나는 창의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저도 그걸 믿고 싶고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저하고 어떤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책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듣고 보니까 대표님 말씀대로 빅터와 대표님이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방향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박성기 대표님의 강연은 2부로 이어지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다음 시간에 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